안녕하세요. 문선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파라렐 디자인이라는 병렬형 구성의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우와, 지금 받으신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꽃이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색이 굉장히 선명하죠.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고 해바라기를 보면 꽃이 굉장히 크고 활짝 핀 느낌이라서 다들 우와 하세요, 저처럼. 그래서 이 해바라기로 오늘은 이렇게 나란히 꽃꽂이를 하는 병렬형 파라렐 디자인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꽃을 많이 꼽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구니, 센터피스 이렇게 꽂을 때 한 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꽃이 꽂혀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샘플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모두 다 하늘을 향해서 꽃이 꽂힌 것처럼 일자로 꽃이 꽂혔죠. 제가 조금 기울여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뒤쪽도 옆쪽도 모두 일자로 꽃이 꽂혔어요. 마치 우리가 화단에서 꽃 한 부분을 가지고 온 것처럼 자연적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파라렐 디자인, 병렬형 디자인은 식생적인 디자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연에서 온 것 같이 오늘 소재에 이렇게 화단에 이끼류가 핀 것 같은 이끼도 사용을 할 텐데요. 쇼핑 봉투에 보시면 이렇게 해바라기 그리고 조화로 된 그린잎, 유칼립투스 그리고 봉투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흰색 봉투. 여기 안에 있는 소재도 다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밑에 이렇게 쇼핑백 제일 밑에 보시면 수반, 낮은 수반에 제가 우레탄 폼 띄워놓은 것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흰 봉투에 보시면 유칼립투스랑 초록색 잎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 요 이끼 제가 젖어 있는 것들, 축축한 것들은 한 번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끼볼만 꺼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반, 이렇게 우레탄 폼이 있는 수반, 그리고 풀 있는 유칼립투스 있던 곳에서 이끼 꺼냈고요. 흰 봉투 조화 들어있는 것, 그리고 해바라기, 그린잎 이렇게 소재를 가지고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끼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할 거라서요. 한쪽에 두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레탄 폼 한번 써봤어요. 언제 써봤죠? 토피어리 할 때 그 화분 밑에다가 제가 우레탄 폼을 끼워가지고 핑크색 화분 기억하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수업을 했는데 우레탄 폼은 물에 적실까요? 안 적실까요? 네, 물에 적시지 않아도 되는 폼이죠. 보통 생화를 폼에다가 꽂을 때는 물에 적셔서 사용을 했는데 우레탄 폼은 조화나 그리고 생화를 보존 처리한 프리저브드 플라워 그런 것들을 꽂을 때는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레탄 폼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화분 수반, 물을 담는 받침이라고 해서 수반이라고 하는데 수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자로 꽃을 꼽으실 때 3cm 정도는 꾹 눌러서 잘 꽂으셔야 이동하거나 움직일 때 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자인은 제가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세 곳에만 집중적으로 꽃을 꽂을 거예요. 대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선으로 옆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꼽지 않아요. 또 가로로 꼽지 않아요. 다 일자로만 병렬형 나란히 평행이 되게. 평행은 뭐죠? 위로 가도 만나지 않죠. 가로 평행도 있는데 수평도 있는데 그것도 만나지 않죠. 그래서 일자로 꼽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투에 있는 재료 먼저 꺼내볼까요? 제가 봉투에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거를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봉투 안에 있는 유칼립투스 가지고는 우리가 앞부분 밑에를 가려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개수로 하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봉투에 안에 있는 유칼립투스 어떻게 생겼을까요? 두 가지 색 있으실 건데 초록색잎 그리고 우리가 가을 리스 할 때 사용했던 초록색 낙엽진 유칼립투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나누어서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서 사용을 하느냐? 이 안에 봉투 안에 있던 것들은 다 앞쪽만 가려지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잎을 이렇게 짧은 거든 긴 거든 다 나누어서 뚝딱 이렇게 자를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긴 유칼립투스도 잎을 2장 남기고 자르고 이렇게 이거 자를 때 꽃가위가 제가 조금 힘을 줘서 잘랐죠. 아니면 철사를 자르는 가위가 있으시면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2장 남기고 1장 남기고 중간중간 아주 짧게 전체 길이가 10cm나 8cm 내외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짧게 꽃을 유칼립투스를 잘라주었고요. 이렇게 저는 잎 떨어진 게 있어서 만약에 떨어진 게 있다면 그냥 끼워서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봉투 안에 있는 유칼립투스는 이렇게 다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제가 나란히 둘게요. 길이를 가늠하시게끔 조금 더 짧은 거 이런 것들도 있죠. 네, 이런 것도 다 끼워서 만약에 잎이 떨어져 있다면 작은 줄기에다가 끼워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있는 만큼은 다 잘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하나가 더 여유가 있어서 그거는 두고 지금 가지고 계신 양만큼 제가 잘라보도록 할게요. 너무 짧게 자르면 줄기가 우레탄 폼에 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꽂을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잘랐더니 저는 개수가 8개 정도 개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앞에 부분을 가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꼽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일자가 될 수 있게끔 아주 짧은 거. 벌써 하나만 해도 수반까지 다 가려지죠? 그리고 조금 긴 거. 네, 이렇게 앞에 우리가 우레탄 폼이 앞쪽에서 보이면 너무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려준다고 지금 꽂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순서대로 앞에 폼을 가리는 용도로 꽂고 있어요. 사실은 병렬형은 이 확이 받침 아래쪽으로 폼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조금 올라온 이유는 꽂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폼이 너무 낮다 보면 무게가 있는 꽃들이 있으면 흔들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넘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폼 길이를 맞춰서 끼워왔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되 지금처럼 짧은 잎으로 앞에 부분을 가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끼로 중앙 부분은 다 가릴 거라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있는 잎 꽂아가지고 앞에 부분을 다 가려줬어요. 혹시 저보다 잎이 조금 더 많거나 더 짧게 자르셨으면 여유가 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세로 부분에다가 또르르 꽂아주시면 돼요. 저도 샘플은 이렇게 옆쪽까지 꼽았어요. 그래야 더 많이 가려지니까 예쁘고요. 자, 여기서 앞부분을 지금 다 가려줬어요. 제가 밑면을 보여드릴게요. 직사각형의 폼이 있는데 오늘은 이 직사각형의 폼을 반반씩 나누었다 생각하고 반이라고 하면 여기 반. 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가위로 이렇게 선을 저는 냈어요. 반씩 선을 표시하니까 4칸이 생겼죠?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칸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 가장 높이도 높고 예쁜 꽃, 그리고 꽃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주그룹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주그룹은 1번 칸에 중심에다가 꽂을 거고요. 그리고 그 주그룹에 대응하는 꽃, 주그룹보다 꽃이 조금 덜 들어가지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그룹, 옆그룹이네요. 옆그룹 이렇게 2군데를 할 건데 옆그룹은 오른쪽,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에서 오른쪽 아랫부분에다가 옆그룹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칸 나눈 것 중에 왼쪽 위에 칸이 주그룹, 오른쪽 아래 칸이 옆그룹이 되겠죠. 그 중간에서 이제 부그룹은 주그룹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키가 낮고 꽃송이는 적게 들어가지만 보조해줄 수 있는 역할의 꽃을 꼽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제가 이 꽃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3개만 꽂아볼게요. 먼저 가장 돋보이고 포인트가 돼야 되는 부분 4개로 나눈 것 중에 첫 번째 칸에 주그룹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해바라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키가 가장 큰 해바라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한 5cm 정도 차이 나는 제일 큰, 키도 크고 얼굴도 큰 해바라기 하나 있고요. 해바라기를 이 주구르 말씀드린 부분에다가 일직선이 되게 꽂아볼게요. 자, 일자로 꼽았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 네 칸으로 나눈 거 첫 번째 칸에 이렇게 옆면으로 보여드리면 그 한 칸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주그룹을 만들었고 옆그룹으로 그 그룹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 중에 두 번째로 긴 것 아마 찾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 긴 것을 대각선이 되도록 우리가 칸 만든 것 중에 제가 숫자로 1, 2, 3, 4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번 칸의 중심 부분에다가 한 번 더 꽂아볼게요. 그러면 제가 두 개 꽂았죠. 밑면이 보이실까요? 첫 번째 칸, 네 번째 칸에 주된 꽃이 많이 꼽혀질 주그룹, 그리고 이렇게 옆그룹. 이 표현이 됐고, 바로 옆그룹에서 바로 반대쪽에 가장 짧은 꽃이 있을 거예요. 가장 짧은 꽃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화면상에서는 주그룹 첫 번째 꽂은 꽃의 앞부분에 해당할 텐데요. 그 앞부분이 바로 나란히 앞이 아니라요.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중심에 조금 더 치우치게 일직선으로 네, 꽂아줬어요. 그러면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도 키가 다 다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꽃의 키가 다 다르고 대신 모두 다 일자로 꼽혔어요. 바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꼽혀진 이 포인트를 연결을 했을 때 부등변 삼각형이 될 수가 있어요. 가위로 제가 보면 네, 연결했을 때 정삼각형이 아니라 부등변 삼각형이 된 거예요. 주그룹, 옆그룹, 부그룹 한 개씩 꽃을 꽂았고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 하시면 거의 다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주변에다가 꽃을 더 보충해서 꽂을 거기 때문에 이 해바라기 3개만 중심을 잘 잡으시면 아주 예쁜 디자인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해바라기 총 5송이였기 때문에 2송이가 남았죠? 2송이는 어디에 꽂을까요? 주그룹과 옆그룹이 꽃이 제일 많고 또 풍성해 보이고 포인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는 키는 거의 비슷할 텐데요. 조금 그래도 큰 게 있다고 하시면 첫 번째 꽂았던 해바라기 옆쪽이나 아니면 뒤쪽으로 꽂으시면 돼요. 저는 뒤쪽으로 한번 꽂아볼게요. 뒤쪽으로 꽂을 때 첫 번째 꽂은 것보다는 조금 낮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해바라기는 옆그룹에 해당할 텐데 옆그룹도 저는 뒤쪽에다가 한번 꽂아볼게요. 꽃이 너무 부딪히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또 꼽아서 첫 번째 꽂았던 꽃보다는 조금 키를 낮추어서 꽂아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5송이가 자리를 잡았죠. 이 2송이가 주그룹, 그리고 옆그룹, 그리고 주그룹을 보조해주는 그룹까지 3그룹. 주, 역, 부 이렇게 3가지 그룹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나머지 소재들로 키를 맞추어서 꼽아주는 거예요. 유칼립투스 봉투에 있던 거는 우리가 앞쪽에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봉투에 없던 쇼핑백에 그대로 들어있던 유칼립투스를 보시면 이렇게 4대, 대라고 표현하죠. 4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유칼립투스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가장 긴 유칼립투스를 어디에 꽂으시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해바라기 꽂았던 바로 뒤쪽에 꽂으시는데 어떻게 꽂아야 되죠? 네, 맞아요. 일자로 병렬형으로 꽃꽂이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해바라기 뒤쪽으로 하되 잎이 꽃을 너무 가리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셔서 위아래로 내리시면 표현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3개 남았는데 3개 키가 비슷하죠. 그 중에서 하나 고르셔서 밑에 꽂힐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그리고 두 그룹, 두 번째 그룹 앞쪽에다가 저는 한번 꼽아 볼게요. 옆에다가 꽂아서 앞쪽으로 꽂아서 꽃이 일자로 표현이 되고 제가 앞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 뒤에서 꼽다 보니까 일자가 잘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일자로
표현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병렬형은 다 일자로 꼽는데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 이 옆면, 측면도 이 수반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제가 꽂은 것도 수반 안에 있죠. 만약에 꽃을 일자로 꽂지 않고 옆면으로 꽂았다고 하면 어떨까요? 수반 밖으로 사선으로 꽃이 보이겠죠? 그래서 꽂으시면서도 한 번씩 돌려보시면서 수반 밖으로 꽃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지금 두 개, 두 대까지 꽂았고 옆면 확인했을 때 수반 밖으로 꽃 나온 거 없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다시 두시고 이번에는 유칼립투스를 마지막에 우리 꽃을 가장 키가 낮게 꽂았던 그 부분에다 꽂을 건데요. 바로 옆쪽으로 키가 가장 낮았던 해바라기 옆쪽으로 꽂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주그룹 유칼립투스 꽃은 앞쪽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마치 하나의 꽃 덩이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칼립투스 4개를 꽂아보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는 조금 길이를 조정을 해서 꽂아보려고 해요. 잎을 옮기셔서 잎이 2장 남기게 밑으로 살살살 내리신 다음에 그 중심 부분을 한번 잘라볼게요. 자, 다시 한번 밑에 잎 2장 남기고 중앙에 철사를 한번 잘라서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다 꽂을 텐데 보시면 주그룹 2번째 꽂았던 꽃 앞쪽으로 줄기가 휑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일자로 꽃을 꼽으면 줄기가 휑하게 보이는 부분도 없어지고요. 자연스러워지죠. 그러면 하나만 유칼립투스 있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반 나누어서 사용했는데 잎 2장 있는 것 이렇게 나눈 것도 그 옆쪽으로 제가 앞쪽을 한번 볼게요. 그 옆쪽보다는 2번째 꽂았던 해바라기 앞쪽으로. 지금 제가 꼽는 거를 설명을 드려도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번 돌려보세요. 물론 앞을 보고 꽃을 꽂고 계시겠지만 앞쪽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철사나 꽃의 줄기가 훤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그 앞쪽에 소재가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화단에서 봐도 꽃이 줄기에 잎이 자연스럽게 나 있고 또 다른 꽃 종류가 그 옆에 키가 낮은 것도 있고 가장 키가 큰 라인 플라워가 있다면 중심에 연결해주는 꽃이 있고 바닥면에 지피식물이라고 해서 땅을 덮고 있는 이끼류나 키가 낮은 식물들이 화단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끼를 쓸 거고 자 이제 유칼립투스랑 해바라기 자리를 잘 잡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돌려서 측면을 보고 여기서 더 벗어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눕혀서 봐도 수반보다 바깥으로 사선으로 나간 곳은 없어요. 일자로 다 꼽았기 때문이에요. 앞쪽으로 다시 두고요. 봉투 안에 보시면 여기에 생화 보존 처리한 라그라스 그리고 핑크색 보리 이거는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청보리 축제도 하고 해서 보리를 많이 접하실 수 있는데 도심 속에서도 이 보리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염색한 보리고요. 그리고 노란색 이거 우리 많이 봤죠? 2번 정도 보셨나요? 카드하고 미스티 블루라는 것들 이것도 노란색으로 제가 염색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바라기가 진한 노란색이기 때문에 유사색을 해야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노란색으로 염색된 미스티 블루가 있고 그리고 우리 라그라스 라고 하는 강아지 풀처럼 생긴 줄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밑에 부분을 잡고 꽂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 그리고 요거는 홍화라는 꽃이에요. 이거는 드라이 플라워고요. 말린 꽃이고 다른 약품 처리는 하지 않았어요. 홍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통풍만 잘 되는 곳에서 말리면 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또 줄기가 단단해서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홍화까지 소개를 드렸고 이 중에서 가장 이렇게 잔잔한 꽃들이 모여있는 미스티 블루를 먼저 꽂아볼까요? 미스티 블루는 이렇게 개수가 제가 3개인 거는
중간중간에 나누어 쓰기 위해서 잘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키가 제일 큰 거 우선 하나 고르셔서 자, 첫 번째 우리가 꽃 꽂았던 중간 부분에 좀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꽃을 꽂아볼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꽃이 살랑살랑 보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줄기도 가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두 개를 각각 주그룹, 부그룹, 옆그룹에 사용을 하시고 길이가 하나인 거는 이렇게 줄기 우리 많이 나누어서 잘라봤는데 중간 부분을 사선으로 잘라서 두 개를 모아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모으니까 꽃의 숱이 많아졌죠. 그러면 저도 앞에를 한번 볼게요. 이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옆그룹 앞에 줄기가 너무 많이 보여서 그쪽을 좀 가려주는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하려고 해요. 꽂으시다가 줄기가 좀 많이 보이는 부분에다가 이거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두 개나 세 개로 나누어서 꽂으시고 저는 아주 짧은 거 두 개를 더 이용할 수 있는 가지가 돼서 그 두 개를 자르고 사선으로 자르고 두 개를 모았어요. 모아서 여기 가장 마지막에 꽂았던 부그룹 앞쪽으로 가려주는 용도로 꽂았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누어서 썼어요. 하나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줄기를 키를 맞춰 자른 다음에 모아서 꽂았어요.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두 개를 모아서 꽂으시면 아마 더 단단하게 들어갈 거예요. 우리 라그라스 꽂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줄기가 단단한 부분이 들어가야 하지만 두 개, 세 개를 모아가지고 같이 꽂으시면 더 좋고요. 지금 제가 5개 라그라스 담아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강아지 풀 부분이 많이 달린 것들, 이런 것들은 위에 올라오는 것보다 조금 밑에 낮게 쓰시는 게 앞에서 봤을 때 입체감에 도움이 돼서요. 이렇게 나누어서 우선은 2개를 5개 중에서 2개를 같이 쓸 건데요. 2개 키를 똑같이 쓰시는 것보다 조금 키를 다르게 해서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제가 맞잡았을 때 키가 똑같은 거 2개를 보이게 쓰시는 것보다 조금 하나를 낮춰서 이렇게 높낮이를 주고 쓰는 게 좋고 그 높낮이를 맞췄을 때 제일 밑에 부분을 한번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줄기를 거의 사선으로 잘랐는데 단단한 줄기나 아니면 이렇게 연약한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자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화도 마찬가지예요. 생화도 해바라기나 거베라 같이 줄기가 안이 비어있고 약한 거는 일자로 자르셔야 좋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봤을 때 조금 비어있거나 조금 더 보충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그룹, 제일 돋보여야 할 꽃이 있는 부분 앞쪽에다가 라그라스를 쑥 일자로 꽂아줬어요. 그리고 위치를 한번 보세요.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시고 그러면 주그룹에 들어갔으면 부그룹에도 옆그룹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꽃을 많이 꽂은 해바라기 2송이가 있는 쪽에다 꽂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그라스를 2개를 같이 맞잡았어요. 2개 같이 맞잡고 키를 한번 볼까요? 너무 위로 올라오게 되면 해바라기 꽃이 다 가려지겠죠? 그래서 조금 짧게 사용을 할 거고 2개를 모아서 키를 조금 다르게 했어요. 나란히 해서 자르지 않았고 하나는 조금 올라오고 하나는 조금 낮게 내려오게 꽂았고 밑에 부분은 일자로 잘라서 키를 맞춰줬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보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다가 일자로 그래서 지금 라그라스 첫 번째, 두 번째 앞쪽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남으셨을 거예요. 지금 모두 앞쪽으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는 좀 길게 쓸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짧게 꽂았던 꽃 이렇게 주그룹을 보조해주는 우리 보조 그룹이 있었죠? 그 앞에 꽃의 뒤쪽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일자로 꽂아줬어요. 그래서 선이 너무 중복되지만 않게 이렇게 제가 조금 돌려볼게요.
뒤에 꽃이 우리가 꽃을 일자로 나란히 꼽다 보면 뒤에 꽃들은 다 높이가 높고 계단식으로 앞은 점점점 낮아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처음에 제가 5송이 꽃 꼽는 거 말씀드린 그 높이로 잘 꽂으셨다면 나머지 꽃들도 쉽게 꽂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계단식으로 배열되는 거는 예쁜 꽃꽂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다 배치한 꽃들은 2cm 정도 낮게 꽂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리, 그리고 홍화 이렇게 꽃이 있는데 앞쪽에 보고 제가 좀 다듬어 볼게요. 홍화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제일 짧게 꽂힌 해바라기 왼쪽이나 오른쪽에 꼽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른쪽으로 마주 봤을 때 오른쪽으로 꽂아줬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보리도 보리 부분이 큰 게 있고 또 작은 게 있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보리가 작은 거는 좀 깊숙이 꽂아서 키를 낮춰주고요. 대신 이렇게 보리가 덜 달린 위에 부분은 그리고 위에 이렇게 수염처럼 나 있는 옥수수 수염처럼 나 있는 이 보리 부분도 조금 잘라주셔도 돼요. 너무 길면.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주그룹에다가 조금 보충을 할 거예요. 보리가 약간 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휜 부분이 앞쪽으로 향하게 꽂게 되면 좌우로 벌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그룹에다가 꽂았어요. 앞으로 살짝 수그러진 모양을 앞쪽으로 두고 꽂으셔야 우리가 옆면으로 봤을 때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해바라기 꽂은 거 밖으로는 꽃이 나오지 않도록 꽃을 꽂았어요. 그래서 꽃은 지금 다 이용을 해서 꽂았어요. 첫 번째 폼을 가려줬고요. 두 번째는 네 구역을 나눠서 꽃을 꽂았고 그 네 구역 중에 세 구역만 이용해서 꽃을 꽂았어요. 그래서 주그룹이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칸, 그리고 옆그룹은 네 번째 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짧은 해바라기는 세 번째 칸. 제가 숫자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밑에 폼을 가리는 지금 작업을 할 건데 보시면 봉투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빨간색 리본 들어있는 봉투에 보시면 초록색 철사가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철사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끼를 제가 물에 충분히 적셔서 보내드렸는데 지금처럼 저처럼 물이 잘 젖어 있다면 이끼가 수분 밖으로 막 튀어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촉촉하게 더 담아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철사를 가지고 우리 유핀 만들어 봤었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철사를 꽂으실 거예요. 꽂을 때는 사선으로 잘라야 폼하고 이끼하고 같이 잘 꽂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담아드렸으니까 이끼가 너무 밖으로 튀어나와요 하시면 이렇게 철사를 이용해서 폼 위에 이끼를 올리고 핀처럼 꽂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이끼를. 아마 앞쪽에는 유칼립투스로 다 울타리처럼 막아놨기 때문에 막 튀어나오거나 하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가려줘야 되는 부분은 살짝 돌려서 봤을 때 줄기와 줄기 사이에 희게 보이는 이렇게 회색 폼이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가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처럼 말려있는 이끼를 조금 뜯어서 이거 우리 스칸디나비아 모스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끼 사이사이에는 이끼는 어디서 자라죠? 물가나 나무 밑이나 이런 데 붙어서 헛뿌리로 자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뭇가지나 이물질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물질이라고 해서 더럽거나 안 좋은 거는 아니죠. 나무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나무 가지들이 많으면 조금 많지는 않겠지만 한두 개 떼어내시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올려놓으셔도 돼요. 동글동글 뭉쳐서 올려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납작하게 이렇게 펼쳐서 그 폼 부분만 가려주셔도 돼요. 저는 한쪽은 동글동글하게 말았고 한쪽은 펼쳐서 바닥면에 잘 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조해서 이 이끼가 마르게 되면
다 떨어지겠죠. 모스처럼, 그 스칸디나비아 모스처럼 온풍기가 없는 곳에 두시는 게 좋고, 만약에 너무 건조해서 이 이끼가 마른다고 하면 분무해 주시면 돼요. 분무해 주셔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분무해 주면 좋겠죠.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물을 또 내뿜어 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머지는 다 펼쳐서 이끼를 올려주고 있어요. 우레탄 뽕 위 가리면서 올려주고 있고, 앞쪽에 올리기 힘든 부분은 동글동글동글, 예, 경단 밀듯이 떡처럼 해서 이렇게 떨어지지만 않게 고정을 하고 있고, 뒤에 쪽은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철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앞쪽은 유칼립투스로 다 가렸기 때문에 잘 고정이 되고요. 혹시나 뒤쪽은 잘 가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고정을 하는지. 이렇게 이끼를 납작하게 해서 우레탄 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텐데 가장 잘 움직여지는 부분은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다가 이끼를 올리고요. 아까 제가 유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유핀 끝이 뾰족하죠? 그 부분을 이끼와 폼하고 같이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서리 부분에서 고정이 잘 돼서 떨어지지 않아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철사를 너무 길지 않게 자르셔도 잘 들어가거든요. 이왕이면 사선으로 잘라서 이 핀을 제가 한 4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반으로만 나눠서 꽂을 수 있는 부분, 길이만 맞춰서 만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2개, 3개, 4개 정도면 저는 될 것 같아서 4개만 이렇게 엄지검지로 잡고 양쪽을 안쪽으로 기울이면 이렇게 바닥면에 보이는 유핀이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끼를 모서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덧대고 이물질은 제거하고 물기가 있기 때문에 잘 붙어요. 그러면 지저분하게 나온 부분을 잘 모아서 그 부분에다가 유핀을 찔러 넣는 거예요. 찔러서 꼭 넣으면 이렇게 한쪽 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정이 되죠. 나머지 부분도 물기가 충분하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제가 여기 옆쪽만 조금 가려서 한번 뒤쪽을 보여드려 볼게요. 뒤에서 하니까 잘 안 보여서 가려주고 아마 옆면도 유핀으로 고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시 앞쪽을 보시고 앞쪽에도 좀 빈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끼를 묻혀서 가려주고 옆면에 유핀 찌르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불순물 나뭇가지 제거하고 이끼를 뭉쳐서 모서리 부분에 놓고 이 모서리에 이끼와 폼을 같이 꼭 꼽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뒤쪽도 이끼와 폼을 그대로 잡고 핀으로 고정, U핀으로 고정했어요. 그래서 또 반대쪽 옆면이 있겠죠? 반대쪽 옆면도 마찬가지로 남은 이끼로 올려서 이끼가 딱 잘 맞을 것 같네요, 양이. 고정. 지금 촉촉한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짰을 때 물이 막 나올 정도는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바닥면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촉촉하게 물이 묻어 있다. 이 정도가 아마 사용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수분 체크를 하시고 아마 물이 적당히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좀 충분히 넣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쉽게 마르지는 않아서요. 저는 좀 꼭 짜서 왔어요. 저번에 우리 이끼볼 만들 때 저도 꼭 짰잖아요. 그거는 같은 양의 물을 넣었는데 제가 덜 짜서 제 것만 조금 더 짰어요. 그것처럼 아마 받으시면 촉촉한 정도가 적당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까지 이렇게 이끼로 마무리를 했고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수반 안쪽으로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끼가 많다고 해도 너무 많이 사용하시지 않고 폼만 가려질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앞쪽에서 봤을 때 어떤가요? 아까는 회색 부분, 우레탄 폼이 다 비쳐서 보였는데 지금은 다 가려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끼까지 마무리하면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 이 조화 같은 경우에는 실크 플라워라고도 하는데 물을 주시면 안 되고요. 아까 물 주는 거는 이끼 부분에만 분무해서 물을 컵으로 주시면 안 돼요. 물 분무기로만 주셔가지고 습도만 맞춰주시고요. 조화라고 영원히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먼지가 잘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먼지 제거하시는 거는 붓 같은 걸로 털어내 주셔도 되고 너무 지저분했다고 하면 중성세제로 살살살 문질러서 톡톡 털면 다시 꽂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가장 안 좋은 거는 직사광선이에요. 빛이 너무 내려쬐는 형광등 정도는 괜찮은데 창가에 두시면 한 달 사이에도 색이 많이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의해서 예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끼까지 다 잘 마무리되신 거죠? 잘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제가 한 번만 이렇게 거꾸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옆면 일자로 될 수 있게끔 오늘은 그래서 병렬형 구성으로 디자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